자, 김문수, 한덕수 단일화 논의가 역대급 막장으로 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얼마나 많이 웃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도대체가 빅텐트를 만들어서 이재명을 상대하려고 단일화를 하는 건지 아니면 보수를 아예 괴멸시키려고 작당을 한 건지 헷갈릴 지경이죠. 오죽했으면 김문수 후보가 보수를 멸망시키려고 30년 동안 위장 취업을 했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왔겠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단일화 논의가 왜 이렇게 막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인지 그 이유 3가지를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먼저 단일화가 막장이 된 첫 번째 이유, 한덕수 전 총리가 도둑놈처럼 보이게 단일화 구조를 짰기 때문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지금 무소속 상태에서 국민의힘의 선거 플랫폼에 공짜로 올라타려는 무임승차 전략을 취하고 있죠. 자신은 입당을 하지 않고 국민의힘이 제공하는 선거보조금, 조직력, 정당 브랜드 같은 이점만 몽땅 가져가겠다는 계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충분히 열받을 만하지 않겠어요? 다시 태어나면 바퀴로 태어날 거냐, 바퀴벌레로 태어날 거냐 같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받아가면서 힘들게 경선 과정을 뚫고 올라왔는데 그동안 나 혼자 무슨 바보짓 한 거지? 라는 생각이 사람이라면 당연히 들 수밖에 없겠죠. 지금 김문수 후보가 예비 경선에서 서류 컷된 사람들은 다 뺀다고 하더라도 1차 경선 올라온 사람 기준으로만 해도 나경원, 안철수, 양향자, 유정복, 이철우, 한동훈, 홍준표 이런 쟁쟁한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힘겹게 올라왔잖아요. 게다가 김문수 후보는 3억 원 기탁금까지 낸 상황입니다. 애초에 재물에 큰 욕심이 없어서 자산이 많지도 않다고 하던데 경선하면서 사람 헛고생시킨 것뿐만 아니라 가산까지 탕진하게 만들었으니 정말 너무나도 열이 받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한덕수 총리는 이런 수고와 노력 그리고 경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 등등 모든 리스크를 다 피하고 마지막에 대선 후보 자리를 어찌 보면 탈취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게 한덕수 총리의 생각이던지 권성동, 권영세, 쌍권의 생각이던지 간에 단일화 구조를 너무 잘못 짠 것 같습니다. 한 총리가 경선 중간에라도 들어왔어야 되는 게 맞았던 것 같아요. 가뜩이나 한덕수 총리는 늘공생활만 하면서 법카 쓰는 것 외에 자기 돈 쓰는 것을 아까워하는 사람이다 라는 세간의 평가를 받는 상황인데 대통령 자리까지 이런 식으로 날로 먹으려고 하니까 밉상 이미지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다음으로 단일화가 막장이 된 두 번째 이유, 선거 보조금 지급 구조와 정당 후보 등록 문제 때문입니다. 대통령 후보 등록 마감일인 5월 11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시간은 완전히 김문수 후보의 편이거든요. 만약에 후보 등록 마감일 전에 단일화를 실패하게 되면 한 총리는 무소속으로라도 후보 등록을 일단 마쳐야 나중에라도 단일화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한 총리 쪽으로 단일화를 하더라도 기호 2번은 쓸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기호 2번을 달고 있는 국민의힘 후보가 무소속 후보를 지지하면서 사퇴를 하는 형국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무소속으로 단일화가 되면 국민의힘이 지원받는 선거자금 수백억 원을 한 총리가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제일 치명적인 이유겠죠. 국민의힘 후보로 나오면 선거 보조금 포함해서 600억 가까운 선거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무소속인 경우에는 후원금의 법적 한도인 29억을 초과하는 금액은 다 본인이 마련을 해야 됩니다. 대선 국면에서는 하루에도 수억 원씩 선거 비용이 소진된다고 하는데 이거 개인이 감당 못하겠죠? 이렇게 시간이 한 총리 편이 아니다 보니까 김문수 후보 쪽에서 보다 강경하게 밀어붙일 수가 있는 거죠. 단일화가 막장이 된 세 번째 이유, 이건 좀 본질적인 이유인데 한덕수나 김문수 모두 윤석열 정부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서 대선에 나올 자격이 애초부터 없다는 점 때문입니다. 대의 명분 없는 사람을 데려다 놓고 선거를 치르려니 결국 이해타산에만 몰두하게 되고 대선 패배 이후에도 내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당권을 놓지 않으려는 탐욕만 남아있다는 거죠. 한덕수 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2인자인 총리였잖아요. 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증거가 부족해서 일단 탄핵소추가 기각이 되기는 했지만 어쨌든 내란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하는 사람이고 심지어 권한대행 시절에는 본인이 마치 대통령인 것 마냥
거부권을 행사한다든지 헌법재판관 후임을 임명한다든지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내란 연장을 시도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았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도 12.3 계엄 당시에 고용노동부 장관을 하고 있었던 국무위원이고 윤석열 파면에 대해서 시종일관 반대 입장을 보여왔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정광훈 목사하고는 예전에 자유통일당을 창당한 이력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김문수, 한덕수 두 사람 모두 다른 선거도 아니고 내란 종식을 위한 국민적 심판 성격을 갖는 이번 조기 대선에는 애초부터 후보로 나오는 것이 부적절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렇게 명분이 없는 후보들을 추대하려니까 대선은 승산이 없어 보이고 그러면 지방선거 때 공천권이라도 행사하자. 그래서 네 사람들 여기저기 심어놓고 다음 총선까지 당권이나 쭉 이어가자. 이런 생각밖에 안 한다는 거죠. 김문수 후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지금 당장은 한 총리가 반격의 기회를 잡은 것 같기는 한데 만약에 후보 교체가 이루어진다면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이것도 무효소송으로 다투겠다고 하죠. 최종 승자가 누가 될지 주말 내내 정말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